안녕하세요. 메스타주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쇼츠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조각나 있잖아요. 쇼츠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잡혀 있어야 쇼츠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를 잡아드리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형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셀프로 체형 교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셀프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체형 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체형 교정을 한다라는 게 카이로플렉틱이나 보수치료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셀프로 체형 교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근육을 통제한다. 결국에는 근육 생태계를 우리가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체형 교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고정값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체형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움직이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미니카가 있는데 우리가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맞춰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미니카가 다니면서도 그게 안정성이 있게끔 만들어야 제대로 고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정값이 아니라 움직이는 값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근육 생태계를 조율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인데 약해서 스위치가 꺼진 곳 또는 강한 곳,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근육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뭔가 움직임을 할 때 본능적으로 강한 곳을 쓰려고 해요. 약한 곳을 패싱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곳이 과하게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한 곳이 패싱되는 거를 잡아내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체형 교정을 할 때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약한 곳은 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약한 곳에 오히려 풀어가지고 깨워야 돼요. 약한 곳은 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강한 곳을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곳을 풀어서 깨워주고 사용을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체형 교정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약한 곳을 깨워서 운동시켜서 움직임에 참여시키는 거. 약했던 근육이 근육 생태계에서 다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전거근이나 이런 데가 약해요. 그러면 패싱된 곳을 잘 써줘서 상방회전을 할 때 전거근이라든지 하부 승모근을 잘 써주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라고 했죠? 약한 곳을 깨우는 거. 이거는 마사지볼로 푼다든지 폼롤러로 푼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원심성 수축으로 무게로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두근이 뭉쳐서 기능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무게를 걸어서 근육을 깨우는 방식을 원심성 수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육을 깨운 상태에서 올바른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궤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전체 움직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체형 교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가 내가 약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약한 곳인지 강한 곳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른손 잡이면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곳이 오른쪽일 거잖아요. 오른쪽을 많이 쓰니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곳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누워있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안 쓰니까 약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른손 잡이면 당연히 오른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오른쪽에 비대칭이 너무 오래됐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이 오히려 약해진 경우도 있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을 너무 많이 써서 오른쪽이 지쳐가지고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과하게 뭉쳐도 근육을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육이 좀 잘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오른쪽이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상태를 알아가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약한 곳이랑 강한 곳을 좀 구분하는 거. 그거부터 준비하는 게 좋고요. 지금 체형
구성에서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서 약한 곳, 강한 곳을 구분을 했고, 두 번째로는 중심에서부터 보셔야 돼. 이것도 사실 약한 곳, 강한 곳에 해당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른손 잡인데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을 해도 좋다는 거죠. 왼쪽에 고관절이라든지 그런 코어가 약해지면서 오른쪽을 과하게 사용을 해서 오른쪽이 점점 셧다운 돼 가면서 근육들이 이제 뭉치고 약해져서 점점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아픔 같은 거는 병원에서 진단했을 때 다른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픈 상태라면은 병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시고 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오히려 강한 곳이 아프다면 반대쪽에 약한 곳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오른쪽 무릎이 운동할 때 불편한 분은 오히려 왼쪽에서 그걸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왼쪽 약한 곳이 뭔가 무릎이 아프다든지 뭔가 발목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다시 쓴다면 중심의 힙힌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복횡근 이런 코어 부분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손 잡인데 예를 들어 왼쪽 어깨가 뭔가 불편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른쪽이 과활성화되면서 왼쪽이 점점 더 갈비뼈가 뜬다든지, 여기 갈비뼈가 뜬다는 것 자체가 여기 코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어를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어깨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른손 잡인데 오른쪽이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오른쪽 무릎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쪽이 안정적인가? 뭔가 들어보면서 그거를 확인해보는 안정성이라든지 자세가 잘 나오는지 한쪽씩 편측으로 운동을 해봐서 그런 거를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스스로 찾는 구분 방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약한 곳, 강한 곳을 딱 구분을 해서 그 바탕에서부터 이유를 찾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중심에서부터 내가 약한 곳을 찾았는데 코어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드 플랭크 했는데 효과가 좀 적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다음 단계죠. 원인을 찾았어요. 중심에서부터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만 다시 돌아가자면 중심에서부터 찾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쪽이 점점 올라가면서 다른 쪽에서부터 불편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중심에서부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보통 중심부터 안 잡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문제일 때 체킹 포인트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막 잡았는데도 계속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관절, 힙힌지가 잘 되는지. 이것도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엉덩이 상태가 힙힌지가 잘 되는 상태인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원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거를 해보면 지금 내 엉덩이 라인이 정상으로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힙힌지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해서 중심이 잘 잡히는지 그리고 엉덩이 자극이 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엉덩이 라인, 장요근, 복횡근 등을 풀어줘서 정상 궤도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발입니다. 고관절 힙힌지 라인은 잘 잡히는데 생활하다 보면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발이나 종아리 라인을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방으로 따지자면 최전방 GP, GOP예요. GP, GOP가 제일 북한이랑 가까운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서 가장 밀접하게 지구와 붙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접지하고 있는 곳. 그래서 거기가 접지가 잘 안 됐을 때 이 중심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 상태를 보시고 발을 풀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발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걸어 놓을게요. 발이 문제인 분들은 발을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견갑인데요. 특히 견갑이 정확하게 후방경사가 되는지 체킹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갑이 이렇게 애초에 말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방경사되고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은 밑에 코어를 잡으려고 해도 이거로 인해서 호흡이 잘 안 들어가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갑 쪽이 후방경사를 잘 시킬 수 있는지를 체킹하는 게 중요합니다. 벤트렉 같은 동작을 하면은 이 견갑을 후방경사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무게를 이렇게 받아지면서 전극을
전거근이나 광배가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코어가 안 좋다는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채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코어가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되면서 횡격막 라인이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게 이제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 근육 생태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체킹할 필요가 있다. 그 생태계가 보통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약한 곳을, 스위치가 꺼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깨워서 올바른 운동시켜서 움직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약한 곳이랑 강한 곳을 구분하면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이런 걸 구분하면서 중심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면서 코어가 그쪽이 약하다면 그쪽 코어에 대해서 고관절 힙힌지, 발, 견갑의 후방경사 이런 걸 확인을 해주면서 호흡 상태를 되돌려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체크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코어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코어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숄더 프레스 할 때 상방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들다가 여기가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요출까 뒤집어 버립니다. 한쪽은 요출을 안 뒤집고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요출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작용을 체킹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작용이 악성 코드예요. 우리 몸에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잘못된 움직임이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체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운동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측으로 이렇게 숄더 프레스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통제 변수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 변수라는 건 움직임을 제한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숄더 프레스를 두 쪽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통제 변수가 뭐예요? 내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통을 움직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해서 가동 범위가 나오는지 그 통제 변수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급발진.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팡 빠르게 뻗어버리거든요. 천천히는 안 되기 때문에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 변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을 주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움직이면 안 됐구나, 그게 나와요. 그 움직임을 정상궤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방 회전을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올라가다가 하부 승모근 전거근이 빠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상 궤도라는 거는 원래 상방 회전을 할 때 쓰여야 될 근육들이 있잖아요. 하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전거근 이런 근육들, 그리고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 없이 그냥 코어만 잡았다고 해서 숄더 프레스를 갈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래 익숙했던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스 운동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스 운동을 하는 이유는 겉모습의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대흉근, 삼각근, 광배근 이런 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상체를 유지해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해주는 어떤 근육과 몸의 그런 가동 범위와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동작을 연습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작으로는 벤트프레스라든지 터키시 겟업이라든지 고관절 쪽에서는 힙 에어플랜이라든지 평소에 헬스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따로 해주셔야만 근육 생태계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키우기 위해서 제한된 움직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에서 이제 움직임이 닿지 않는 범위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기능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 기능성 운동들,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체형 교정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맥락 같아요. 오늘 원리에 대해서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